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암세포는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하는 바로 지금 말이죠. 제가 30년간 암 발생 원인을 연구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박사님, 전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정말 멀쩡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암은 아플 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아프지 않을 때 이미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된 분들 중 80% 이상이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평소처럼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계셨죠. 제 지인 중 한 분은 매년 마라톤 대회에 나갈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건강검진에서 폐암이기 진단을 받았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말이죠. 그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제 몸이 신호를 보냈을 텐데 제가 놓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작아서,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칠 뿐이죠.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1cm 크기가 되려면 약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하다고, 속이 안 좋다고, 입맛이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스트레스 탓으로, 나이 탓으로, 날씨 탓으로 돌립니다. 저는 박진호입니다. 30년간 암이 어떻게 시작되고 자라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젊은 시절 가까운 사람을 암으로 잃고 나서입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요. 그런데 연구하면 할수록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암 자체 때문이 아니라 너무 늦게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되는 병인데 3기나 4기에 발견하면 그 확률이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똑같은 암인데 발견 시기만 달라도 이렇게 극명하게 운명이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암이 조용히 자라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요. 이 신호들은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피곤함, 체중 감소, 소화 불량, 이런 것들 말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유난히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있진 않으신가요? 밥맛이 없거나 소화가 안 되는 날이 늘어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식입니다. 암은 증상이 생기면 이미 늦은 병이 아닙니다. 증상이 없을 때 이미 시작된 병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게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몸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상담한 제 지인 66세 정인자님은 늘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셨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빠졌지만 가족들 걱정할까봐 검사를 미루셨죠. 그냥 나이가 드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이셨던 겁니다. 결국 몇 달 뒤 위암 1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로 회복하셨지만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냥 피곤했을 뿐인데요. 속이 좀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는 것도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라고만 생각했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정인자님이 검사를 받으러 오기 석 달 전에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고 손톱색이 창백해지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넘겼죠. 만약 그때 검사를 받았더라면 암이 더 작았을 때 발견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인데요.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의 평균 70%가 진단받기 6개월 전부터 이미 증상을 느끼고 계셨다고 합니다. 6개월입니다. 반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몸이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나친 거죠. 더 가슴 아픈 건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검사를 받을 걸, 그때 병원에 갈 걸,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 걸.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암은 통증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자리 잡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40세가 넘은 분들에게 피로는 나이 탓이 아니라 신호일 수도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피곤하면 쉬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요.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라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용히 자라는 암의 특징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구별하는 법, 그리고 제가 실천하는 예방 습관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예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암이 생기면 체내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소모되어 이유 없는 피로가 지속됩니다. 국립암센터 보고에 따르면 초기 암을 경험한 분들의 70%가 첫 증상으로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성호님은 출근 후 오후만 되면 녹초가 되었고 검진에서 간암 초기로 진단받았습니다. 피로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혈액 검사나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단순한 과로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복되는 피로는 반드시 기록하세요. 언제부터 피곤했는지, 어떤 활동 후에 더 심해지는지 메모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유난히 피곤하신가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체크해 보세요. 이제 체중 이야기를 해볼게요. 암세포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영양분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한 달 내 5% 이상 체중 감소는 암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70세 이영희님은 식사량이 그대로였는데 2달 만에 4kg이 빠졌습니다. 처음엔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체중 변화를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원인 모를 체중 감소는 검진을 받으세요. 다이어트 중이 아니라면 살이 빠지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체중이 갑자기 줄진 않으셨나요? 옷이 헐렁해지거나 벨트 구멍을 한 칸 더 조였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욕 저하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위장, 췌장, 간 부위암의 대표적 초기 증상이거든요. 한국임상암학회 보고에 따르면 식욕 저하는 암을 경험하는 분들의 60% 이상에게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72세 조경자님은 입맛이 없어 죽만 드시다 췌장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3일 이상 식욕이 떨어지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기지 마세요. 식욕 부진이 길면 간이나 췌장, 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밥상 앞에 앉았는데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시나요?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다면 이건 단순히 입맛이 변한 게 아닙니다. 요즘 밥맛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나요? 소화 문제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위암, 대장암, 담도암 등 복부 장기 문제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65세 김영수님은 매번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았는데 그냥 소화제만 드시다가 나중에 위암이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일기에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야식을 줄이고 하루 한 번 따뜻한 물로 속을 달래세요. 식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잦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소화제를 먹으면 좀 나아지지만 다시 불편해지는 게 반복된다면 이건 소화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소화가 자주 더디지 않으신가요? 변비나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장암의 경우 배변 습관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73세 한동수님은 평생 변비가 없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염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검사 결과 대장암 초기였습니다. 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거나 혈변이 섞여 나온다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세요.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혈변은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최근 배변 습관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화장실 가는 횟수나 변의 상태를 잘 관찰해 보세요. 목소리가 쉬거나 기침이 오래가는 것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후두암이나 폐암의 경우 목소리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69세 송미자님은 감기도 아닌데 목소리가 쉬고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됐습니다. 그냥 목이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검사 결과 폐암 일기였습니다. 감기 증상 없이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면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세요. 특히 흡연 경력이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거나 기침할 때 피가 섞여 나온다면 지체 말고 검사 받으세요. 요즘 기침이 계속되진 않으신가요? 원인 모를 통증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특히 뼈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암이 전이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71세 정철수님은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정형외과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단순 근육통이나 관절염으로 생각하고 진통제만 드시다 늦어진 경우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통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계속 아프거나 통증 부위가 점점 넓어진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몸은 늘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씩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암을 예방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 건강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장은 면역의 중심이며 장 건강이 무너지면 암세포가 쉽게 자랍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항생제 남용, 스트레스, 가공식품은 장내 균형을 깨뜨립니다. 67세 박순자님은 만성변비로 고생하시다가 식습관을 바꾼 후 면역력이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매일 채소, 발효식품, 따뜻한 물을 섭취하고 하루 20분 걷기 운동을 하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오늘 장을 위한 음식을 드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암과 싸울 힘이 생깁니다. 운동은 회복 후에도 계속 필요합니다. 암을 극복한 후에도 움직이는 몸이 재발을 막아줍니다. 연세대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분들의 재발률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70세 최영우님은 수술 후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하셨고 5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운동을 피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집에서 스쿼트 10개, 벽 푸시업 10개만 해도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얼마나 자주 몸을 움직이시나요?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음의 평화도 면역과 직결됩니다. 마음의 긴장도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스트레스와 암 발생률을 추적한 결과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분들의 암 발생률이 2배 높았다고 합니다. 불안과 분노는 암세포 증식을 촉진시킵니다. 65세 이정숙님은 평소 화를 잘 내셨는데 명상을 시작한 후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매일 5분 명상이나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쉼을 주셨나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회복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68세 김철미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수면 습관을 개선한 후 컨디션이 좋아지셨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요즘 잠을 푹 주무시나요? 하루 7시간은 꼭 주무셔야 합니다. 가족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암을 숨기면 회복이 늦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집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72세 박동환님은 처음엔 가족에게 알리지 않으려 하셨지만 가족들과 함께 극복 과정을 나눈 후 마음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가족, 친구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함께 이겨내세요.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픈 걸 숨기고 계시진 않나요?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0대 이후엔 매년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가족력이 있다면 더 자주 받으세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흉부 엑스레이는 기본입니다. 70세 최명숙님은 매년 검진을 받으시다가 조기에 대장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셨습니다. 그 용종이 몇 년 후 암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검진 결과에 이상이 없어도 안심하지 마시고 몸의 변화를 계속 관찰하세요. 검진 날짜를 미리 정해두고 캘린더에 표시해 놓으세요.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꼭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올해 검진 받으셨나요? 아직이시라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음식 선택도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가공식품, 탄 음식, 술은 최대한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마늘, 양파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67세 조영란님은 매일 아침 채소 주스를 드시고 저녁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챙겨 드시면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하루 3끼 중 1끼는 채소 위주로 드세요.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한 색의 채소를 골고루 드시면 여러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줄이고 생선과 콩류를 더 자주 드세요.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내일부터라도 채소 한 접시 더 드셔보세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게 결국 암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암은 아플 때 생기는 병이 아니라 조용히 자라는 병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그 순간이 회복의 황금 시기를 놓치는 때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증상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피로, 체중 감소, 식욕 저하, 소화 불량,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회복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암이 자라서 주변 조직으로 퍼지고 결국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두 길의 차이는 단 하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수첩에 오늘의 컨디션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피로도, 식욕, 소화 상태, 수면의 질, 이런 것들을 매일 체크하는 겁니다. 일주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제가 만약 암에 걸린다면 첫째, 절대 숨기지 않겠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둘째, 몸을 움직이고 일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걷기라도 계속할 것입니다. 셋째, 장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겠습니다. 발효식품으로 장을 돌보고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몸의 변화를 귀 기울이고 작은 피로조차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반드시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암은 결국 마음의 힘으로 이기는 병입니다.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알아가고 준비하세요. 오늘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암 재발을 막는 하루 습관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암을 극복하신 분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생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